반갑습니다. 유정호입니다. 오늘은 제75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집가 상승을 결정하는 강력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갑부가 마윈이라고 하죠. 마윈이 말하기를 당신의 비전이 오늘을 향한다면 당신은 오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의 비전이 15년 뒤를 향한다면 당신은 15년 뒤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말하기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길 두려워하는 바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목표와 방향 없이는 노력과 용기가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디 앨런은 성공의 80%는 제 시간에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다, 즉 교통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금축이라고 읽지요. 오늘도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은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래의 삶이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의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둘째,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땅은 급매물이 소지되고 나면 바로 원상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은 떨어지지 않고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날리거나 본전을 겨우 찾고 그 다음 아파트를 또 매입을 합니다. 맞벌이를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몇 년에서 수십 년 또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토지에 투자해버리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넷째, 담보는 시간, 곧 시간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시장으로 여유 자금이 계속 밀려오게 됩니다. 현재 부동자금 떠돌아다니는 자금이 약 1000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있죠. 아파트는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닌 실수요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체크 사항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으로 진입 여부. 좀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리던 거리를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곳. 둘째, 국가 예산이 또는 민자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신분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즉 10호선 세로제 공사가 착공됐죠. 또 9호선 연장선. 세 번째, 철도 사업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네 번째, 철도 예정역 부근을 노려라. 다섯 번째, 철도 예정역과 관련해서 주 출입구 동선을 찾아라.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되었는데 2012년 1월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KTX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10년간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및 일반 철도의 고속화를 통해서 고속, 준고속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광역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를 급행노선 포함해서 구축하여서 주요 도시의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 운행이 불가능한 주요幹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넷째, 산업단지,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대량 수송, 철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다음, 땅 투자로 100억 만들기 9단계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둘째,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라. 셋째, 근거 없는 두려움을 제거하라. 4단계는 땅에 대한 안목을 키워라. 5단계는 땅과 친해져라. 6단계는 땅의 매매 채널과 시세를 파악하라. 7단계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8단계는 버티는 자가 갑이다. 9단계는 수익률의 적은 세금임을 이해라. 8단계 버티는 자가 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땅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기다릴 줄 알지요. 남들이 망설이니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을까? 첫째, 부동산 투자 꼭 해야 하는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노동소득이 아닌. 아인슈타인의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정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A씨는 한때 평범한 월급쟁이였는데 일찍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월급쟁이들이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추월 차선에 올라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돈이 꼭 많아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세권 토지는 지분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상위법으로서 역세권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역세권 땅은 어차피 뒤집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 반경 500m 이내를 중심 상업지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하고 투자에 나서라. 네 번째, 소액 투자로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줄여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으로도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땅 투자나 오피스텔 갭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노후를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60대, 70대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20억에서 30억 벌어서 노후에 하나씩 팔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은 60대부터 제2의 인생 후반기가 시작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60대, 70대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땅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된다. 둘째, 현장 답사 잘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 셋째, 땅 전문가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넷째, 토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라. 다섯째, 집가 상승을 결정하는 강력한 원인이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중요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가 한 지역에 몰리는 원인으로서 첫째, 교통 여건의 개선, 둘째, 산업과 관광, 셋째, 신도시, 넷째,
국가의 정책, 정부 예산 투입을 들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눈먼 토지 개발 정보는 없다. 토지 시장은 제3기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지구 지정, 고속철도 개통, 그린벨트 해제, 테크노밸리 개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를 타고 열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각종 개발 재료와 토지 시장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개발 재료는 불경기에 무관하게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줍니다. 강남은 개발해서 대박이 터진 지 30년이 흐른 후 땅값이 평균 3,750배가 지금 올랐습니다. 수도권에 땅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죠. 취업자 수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 25년간 실시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사회생활까지 전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토지 보상금만 해도 수십조 원이 풀리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700여 개 역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전철역 앞에 지금 비어있는 땅이 지금 없죠. 평당 1,000만 이하짜리 땅도 없습니다. 1억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묻어 놓았을 때 10억이 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정확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75회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